안녕하십니까, 송강입니다. 오늘은 그 일반 불자라 할지라도 아주 그 생소한 그러한 그 정각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통칭 우리가 이제 어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각이란 말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금어자 어각. 지금 저 그림이 보이고 있는 것이 803 파괴사의 기영각이라고 하는 소위 어각 성격의 정각입니다. 이 정각은 사실 그 왕실의 명복이나 수명 장수 등을 비는 이러한 이제 장소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로 그 이조 시대 때 왕실의 원찰로 정해진 사찰에서 많이 보여지는 그러한 경우인데, 왜 이런 것들이 사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을까? 사실 이제 사찰은 이 어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연유가 이렇습니다. 이조 시대가 되면은 숭료억불 정책에 의해서 유교는 숭상되어지고 불교는 자꾸 억압받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억압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뭐 어떤 왕에 의해서 사찰이 전부 다 폐사가 되기도 하고 스님들이 강제로 뭐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군대에 보내지거나 뭐 이런 식이 되는가 하면은, 또는 그 왕을 제외하고도 사대부 혹은 뭐 관료나 유생들까지도 사찰에 대해서 엄청난 횡포를 부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고성 옥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납을 참만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종이 한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대부들이 신는 뭐 집신이 아니고 뭐 천으로 만들던 어쨌든 그러한 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공납했어야 되고, 뭐 그 숫자도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저 전등사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하게도 그 은행을 공납했어야 되는 그런 곳이었고요. 또 보면은 그 지리산 밑에 가면은 영곡사가 있는데, 피악골 영곡사 주변에 그 밤나무가 아주 그 재질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실의 그 신주목을 또 복납했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 한두 개 정도가 아니고 뭐 1년 내도록 그거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만큼 그렇게 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전등사 그 설화에서도 보이다시피 도성이 은행 열리지 말아라 이거라. 그래서 이제 은행이 안 열리니까 안 열리는 은행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도성 축조에도 그냥 강제로 이렇게 갔어야 되고, 또 화순에 가면 쌍봉사가 있는데요. 쌍봉사 옆에 죽수서원이라고 있습니다만, 한때는 이 쌍봉사가 죽수서원의 부속이 되어지는 이런 우습지도 않은 사태까지도 빚어지고, 그 다음에 칠장사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지방의 세도가가 칠장사 자리가 아주 명당이다 이래가지고는 칠장사 정각을 사찰을 전부 다 불태워버려요. 불태우고 나면은 이제 뭐 스님들이 뭐 아무도 없을 테니까 거기에다 자기 묘자리 쓰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행포가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상상을 불허하는, 하기는 뭐 요즘에도 좀 그런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사찰에 가서 자꾸 방화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합디다마는, 예전에는 막 고의로 그런 일들을 많이 벌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경에 이르러지면서 참 스님들이 수행도 할 수 없고 뭐 이 정도가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찰에 말을 타고 하는데 대웅전까지 말 타고 들어갔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러니 이게 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그 설악산 신흥사에 가보면은 보제루가 있는데, 보제루 밑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밑을 통과하는 통로가 키 큰 사람이 허리 굽히지 않으면 못 들어갈 정도로 낮습니다. 건물이 기형이죠. 아래층은 낮고 위층은 높아가지고 뭔 건물을 이렇게 좌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지었나 하는데, 그 연유가 바로 말이나 가마를 타고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실 이 사찰에 가보면요, 문이 좀 낮거나
아니면 그 누각 밑이 아주 낮거나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 이제 지어진 것들 보면요. 그래서 그 상당히 이제 사찰에서 수행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왕실에서는 개인적인 신앙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나라의 위기 혹은 뭐 왕실에서 병이 났다든지 이럴 때에 원차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비는 그 소위 육아에서는 그런 것을 기원하는 게 없죠. 뭐 공자 맹자님에게 무슨 명을 빈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명복을 빈다든지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차를 정해서 또 이제 왕실에서는 사실 그 당시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불경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이율곡 선생 같은 경우도 불경 공부하고 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그 사찰을 못 살고 그러는데 원찰이 되는 경우에는 소위 선왕의 위패를 모신다든지 아니면 현재의 왕의 말하자면 수명 장수라든지 어필을 봉안에 두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찰에서 불사 자금을 대고 뭐 중창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예들을 우선 보면은요, 지금은 다 이 쓰임새가 달라져 버려가지고 가도 잘 모를 거예요. 우선 해인사에 가보면은 특이하게도 소설산문이 있습니다. 이 소설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 그 세 쪽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소설산문 형식이라 그러는데 사찰에서는 거의 보기가 어려운 건축입니다. 소설산문 같은 경우는. 근데 해인사 가면 저 소설산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통도사의 해장보각인가? 거기에도 소설산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자장율사 모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는데 저 바로 그 해인사의 소설산문이 있는 그 수월문이라고 하는 저 문을 보면은 그 뒤에가 지금은 경학원이라 해서 도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기가 예전에 소위 그 의각에 해당되는 곳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본래 이름이 경홍전 1892년에 범운대사가 저것을 이제 관료의 부탁을 받고 지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경홍전이라 이렇게 본래 이름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경학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도 그냥 도서관 자리고 출입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지금 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문은 볼 수가 있죠. 밖에서 소설산문은. 여기에는 왕과 왕후, 태자의 그 소위 이 삼위를 모시고 축원을 올리고 했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해인사 의각에는 참 재미난 이야기 있는데 고을원이 와서 해인사에 들어와서 횡포를 부렸어요. 방자하게. 그러자 그 해인사 스님들이 고을원을 잡아가지고 곤장을 칩니다. 왜 곤장을 치느냐? 바로 의각이 있기 때문에. 왕의 그 의각이 있는 곳에 네가 함부로 들어와서 어디다 행패를 부르느냐 이래가 곤장을 쳤는데 꼼짝없이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의각이 있는 곳에서는 사실 좀 세도가들도 꼼짝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학사에 가보면은 숙모전이라고 하는 그 정각이 나오는데요. 이 동학사는 좀 특이합니다. 문 앞에 홍살문이 나옵니다. 사찰 앞에는 홍살문을 거의 세우지 않는데 동학사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홍살문이 서 있어요. 그래서 왜 홍살문이 서 있냐 하면은 안에 사문각과 바로 숙모전이라 하는 정각이 있어서 홍살문이 서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사문각이라 하는 것은 그 야은 길제, 포은 정몽주, 또 목은 이색의 이 사당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사문각이고, 숙모전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세조 때 이제 반대해가지고 죽은 사육신이 있죠. 이 사육신을 매월당이 초혼제를 올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단종이
사약을 받자 역시 단종도 그 길을 모셨다 그래요. 세조가 이 사실을 알고는 아예 동학사에다가 농가 밭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수확된 이런 것들로 바로 불공도 올리고 제도 지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소위 그 이제 이 숙모전에는 단종을 비롯해서 안팽대군, 그 다음에 김종서, 황부인 이와 같은 세조로 인해서 말하자면 명을 마친 300여 명의 위패를 봉안하고 명복을 빌고 했다 그럽니다. 천도제도 지내고.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이 동학사 숙모전 내부입니다. 북상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팔공산 파괴사를 가보면 아까 봤던 그 기영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기영각은 본디 영조가 살았을 적에 자신의 말하자면은 수복, 생전의 수복, 그 다음에 사후에는 명복을 위해서 원찰로 삼습니다. 파괴사를. 그래서 이 파괴사에 기영각이라고 하는 그 정각, 그 영이라는 게 이제 길게 오래 산다 이런 말이죠. 수명 장수를 뜻하는 겁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빈다는 거고 기영각. 그런데 이 기영각에는 사실은 그전에는 숙종, 영조, 정조의 3대 위패와 어피를 모시고 저기에 봄가을로 제를 올리고 그랬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기영각이라는 그대로 건물은 그대로 두었지만은 안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지장보살과 관음보살 3존을 모시는 그런 불당으로 변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그 의각이 있었던 곳들이 보면은 화성 뭐 용주사, 해남 대둔사 그 외에 뭐 원찰들에 해당되는 사찰에는 대부분 이 의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집니다. 또 좀 특이한 그 정각이 있습니다. 그 사당이 있는데, 사당이라 하는 것은 그 사자가 붙었기 때문에 사당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표충사라고 하는 겁니다. 절사자가 아니고 이 사당이라고 이렇게 표충사인데, 이 표충사는 절에 있는 표충사는 스님을 모신 곳이죠. 임진왜란과 이럴 때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냈던 서산대사와 또 사맹대사 등등의 의병장들을 위해서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저곳에서는 말하자면은 관료들도 와서 함부로 하지를 못하고 항상 그 제례에는 참석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보시는 저 건물이 해남 대둔사의 표충사입니다. 저 안에는 서산대사를 비롯한 소위 의병장이 모셔져 있죠. 또 표충사에도, 밀양 표충사에도 저 표충사가 있는데 거기는 사맹대사를 중심으로 한 의병장이 모셔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찰에는 물론 그 유물관이 있어가지고 서산대사, 주로 이제 그 대둔사는 서산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당신이 그 유물들, 염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보관되어 있고, 또 표충사에는 사맹대사의 유물이 뭐 원불이라든지 아니면 바루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잘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참 이 사맹대사의 그 기계를 보면은요, 가등청전하고 대자할 때 그랬다 그러죠. 조선에 무슨 보물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맹대사가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 몫이다. 너희 목이다.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너를 죽이면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탈출하니까 바로 너희 목이 보물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이제 대둔사와 표충사 이 두 절에 가 보면은 바로 선사였으면서도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분연히 떨고 일어났던 두 분의 그 향기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왜 스님들이 하필이면은 전쟁에 몸을 담았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